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으며 결혼 후에는 죄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는 시어머니까지 있어서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풀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고통의 나날은 부모님의 이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이혼 후에 집을 나가셔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저는 보고 싶다는 말도 없이 매일 밥을 먹지 않고 울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젠 정신 차리라며 말씀하셨지만 그 슬픔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짐을 싸고 나갈 것이라며 협박했지만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눈물을 삼키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둘만 남았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도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어둑어둑한 밤이면 술에 취해 지센 어머니를 보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외로움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들 때면 남자를 만나왔고 어떤 때는 그 남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제게 친구들과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라며 내보내고 집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었는데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한 남자를 만나서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방 한 칸이 딸려있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낮 동안 어머니는 밥 장사를 하셨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지 밤에는 술도 같이 팔고 가게는 항상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방 안에서 언제나 뒤섞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는 등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어머니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절로 깨곤 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기보다 멀어지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고 계시던 아저씨는 눈치껏 아줌마 한 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아줌마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며 떠나라며 소리쳤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인연놈들 좀 보세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길 그는 허전한 마음으로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유혹되어 이런 행동을 할 만큼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한다. 집에서 번 돈까지 다 쓰고 배우자와 아이는 배고프고 우는데 그 양반은 명예나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하며 모든 것을 버리겠다며 설사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륜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그 남자가 결혼했던 것이었으며 불륜을 행한 여성 또한 결혼한 여자의 군더더기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어 식당까지 점을 차렸다가 발각되었고 식당에서 도주한 후 버스 터미널까지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렸다. 그 소린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달리는 사람들이 건너면서 남자가 이야기하는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그의 뇌리에 담겼다. 위치는 물론이고 때때로 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혼란한 마음을 수습하려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빠르게 걷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종종 거리에서 보이고 저 또한 그들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참지 못했어요. 몇 시간가량 앉아 있었더니 마음을 가다듬고 터덜터덜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안에는 여전히 엉망진창인 잡동사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술병을 입에 댄 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가방을 방에다 놓고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제가 보인 모습에 어머니는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울먹이더군요. 질 것 없다. 그냥 놔두세요.
정말 몰랐어요. 뭐를, 나도 유부남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 무시하게 생활하다가 하던가요? 지금 이 모습이 어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아버지 탓으로 까지 마요. 아버지 억지로 하는 거 싫고.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여길 왜 나갈 거예요? 그 놈 얼굴 한 번 안 봤다. 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다 내게 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산다면 어떻게든 막깎게 해줄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의 내용을 한국어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붙여도 되는 거냐고 듣던 중 다행이네요. 그래네 어미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야. 되었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요. 술에 취해서 말도 잘못하면서 그래 들어가서 차야지. 그래야 내일 또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높다란 문지방을 넘고서 방에 들어가 그대로 뻗어서 코를 드렁드렁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와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를 하고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 기대어 앉아 저는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밖에 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자니 화가 나기도 했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낮장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어제 낮에 본 그 아줌마의 말이 거짓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 아저씨와 아줌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나라면 부끄러워서 벌써 도망을 갔을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소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내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소극적이었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조용한 존재로 지내다가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은 스스로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시간이 되면 무엇이든 해야 했고 공부를 제외한 시간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일한 곳은 학교와 맥주집이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해서 꽤나 오랫동안 근무한 곳이었어요. 맥주집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장님 덕분이었어요. 15살 차이 나는 사장님은 제게 어른 같은 존재였고 학비를 벌어들이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아셔서 퇴근할 때면 항상 신경 써주시고 바쁘더라도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다정한 사장님을 보면 어릴 적 이별한 아버지를 떠올려 더욱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한 번에 반해버렸다고 고백했어요. 용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한 나를 보고 사장님은 어른일 때 장난치면 안 된다며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큰데 나를 좋아하냐며 장난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그때마다 웃고 넘겼어요. 제 마음을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장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면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곤 했어요. 사장님도 그런 제가 신경 쓰였나 봐. 괜히 제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맥주집을 마감하고 퇴근을 하려 할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뾰루퉁한 얼굴로 사장님을 마주했죠. 사장님은 며칠 동안 왜 자기에게만 웃음이 없는지 물으셨고 저는 제 마음을 장난으로만 생각해서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허허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자신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하네요. 서운하다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물었더니 사장님은 나이 차이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니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함께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기쁨에 뛸 듯했고 사장님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함께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희 사이엔 큰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사랑을 시작했고 제가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어요. 사장님과 함께 살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제 꿈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큰 나이 차이나 저를 거스르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대해왔어요. 처음에 사장님이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줄 때 그녀는 제게 핏덩어리라고 말하며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 상대로는 키울 사람을 가져오라며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무서움을 떨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장님은 시어머니를 이기는 강인함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사장님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시댁에 도움도 주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사장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어요. 사장님의 마음을 건드린 만큼 현재 받고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현재처럼 사치를 부려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싫어하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 생활비를 줄이자는 사장님의 말에 더욱 눈에 띄게 되고 가정적인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저를 시댁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어느 날에는 부엌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어 닦으라고 하고 안 쓰는 그릇들은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라고 하셨고 또 다른 날에는 이불을 다 빨라라고 지시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일을 시키고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햇볕이 드는 곳에서 낮잠을 자시거나 바람이 부는 마루에 앉아 손톱을 매니큐어를 칠하고는 입맛을 다물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미워서 시댁에 갈 때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는 것 같았어요. 갔다 와도 집안일은 계속되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하기 힘드셔서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얼굴이 정말 못생겼어요. 살도 빠지고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원래 좀 올드구나 봐요. 한약이라도 한 봉 지원해서 먹어야지. 왜 안 돼? 내일 가게에 잠시 들러서 같이 한의원에 가보자. 아니야,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가자. 감사해.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해준 보약을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시댁에 가서 난리를 칠까봐. 열심히 하면 언젠가 시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어. 부당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시간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전화했어. 오늘 함께 갈 일이 있다고 서둘러 시댁에 오라고 했어. 아침을 준비하고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갔어.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짐을 들고 나서라고 했어. 모르는 채 시어머니를 따라서 길을 나서 멈춰섰어. 시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 나도 그 뒤를. 노트. The text is a continuation of a story and may not make complete sense standing alone. 쭈르르르 물 좋고 말 좋고 들어왔어요. 마당에는 여러 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고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마을 김치 담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온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느냐며 가방에서 앞치마와 바지를 꺼내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앉아 배추를 양념으로 마구 치는 아줌마들 사이에 앉아서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김치 담그기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은 시어머니의 고향이었고 오늘 김치 담그기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온 것이었는데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담그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녀가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김치 담그기를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주위의 아줌마들을 살펴보고 타라했습니다. 옆에 계신 한 분 아줌마가 나를 보며 처음 해보느냐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들고 노코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가 절레절레하고 시어머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까지. 긴장이 풀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으신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고생 많이 했다며 김장통 여러 개를 차에 실으셨어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저는 온몸이 쑤셔서 피곤했어요. 잠이 자고 싶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저를 데려다 주신다며 우리 집으로 차를 몰고 갔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김장을 하고 온 거냐며 짜증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과 다 같이 했으니까 그러지 말라며 언짢아 했어요. 그리고는 김치통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마루에 있던 보약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누구 것인지 물었어요. 남편은 제 몸이 많이 상해서 한의원에 같이 가서 지으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여자 몸에 좋다는 것으로 하나 지어왔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시아버지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고 나가셨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은 지어온 약을 한지에 따라주며 꼼꼼히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자 그 길로 잠이 들어 다음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꿈속에 빠져있던 중 계속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 때문에 눈을 떴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며 급히 오라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급하게 일어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해가 이미 중천에 오른 시간에 일어나 늦잠 잤느냐며 혀를 찾고 온몸이 쑤셔서 고생한다고 맥을 쓰시더군요. 제가 물었는데 편찮은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늙은 부모에게는 약을 안 샀다 주는 놈은 젊은 며느리에게는 약을 샀다 바치는 거라며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제 남편이 사다 준 약을 먹기 싫어하시더군요. 늙으면 다 죽어야 된다며 결혼했으면 자식도 필요 없다며 속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절로 집으로 온 후 남편이 사다 준 약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약을 들이켜 안 쓸 거라며 입맛을 다 썼어요. 결국 약은 시어머니에게로 갔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돌볼 것이란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 약을 데워 시어머니에게 줬어요. 시어머니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이러다 남편의 술집이 경영 악화로 잘못됨.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트를 쓰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장사를 유지시켰지만 계속되는 매출 하락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술집들로 밀려나며 가게 유지가 어려워진 남편은 결국 가게를 폐업하고 집을 처분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저희는 시댁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남편은 어느새 나이도 들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자리 구하를 다니며 생활비를 벌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운 좋게 일을 구할 수 있었지만 운이 없으면 일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주변 식당에서 주방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들어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무관심하게 대해올 뿐이었고 구박을 하며 집안일을 시켜서 제게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오면 어쩌지? 오늘 손님들이 늦게까지 머물 것 같아. 그럼 우리 밥은 어떻게 해야 해? 아직 안 드셨거든? 아침에 먹은 게 있잖아. 그걸 또 먹으란 소린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어때? 얘가 이렇게 대꾸하고 요샌 돈 좀 번다고 다 되는 듯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시엠미는 한방도 아니잖아. 지금 모두가 힘들고 있는데 나는 며느리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그리 가슴 아픈지. 이제 그만 좀 괴롭히지 마.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내게도 지친 일이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며 말했어. 나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 내 삶이 이렇게 끝나긴 하겠어?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가오네. 남편은 돈을 벌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해주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이제는 돈을 벌어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랬던 다음 날 일에 시달리며 힘든 생활을 한 나머지 몸살이 들어 불만과 힘들었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사정이었던 것이야. 임신 소식 듣고 미소 짓고 남편, 시아버지 축하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입이 하나 더 늘게 된다며 투덜거리셨어요. 결혼 후 많은 일들 있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복잡해지고 힘들었지만 끝내 어서 아이를 꺼내어 보고 싶었어요. 부부는 얼른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없이 기대했어요. 임신과 입덧으로 힘든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던 나는 특히나 생선의 비린내를 맡으면 역해서 토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생선구이를 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은 생선 알러지가 있어 생선을 먹지 못하는 나였지만 시어머니가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니 몇 끼마다 생선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선이 쌓여진 비닐만 봐도 헛구역질이 올라와 손을 갖다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무식성 하나 못 맞추냐며 말씀을 하시니 너무 서운했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생선이 담긴 비닐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는데 순간 나는 토할 것 같이 우웩하고 올라왔고 눈물과 콧물이 다 나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집에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괜찮아네. 괜찮아요. 입덧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생선은 먹지도 못하면서 어머님이 아니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왜 만지게 해서는 나는 시누이가 비늘을 벗기는 순간 또 헛구역질이 났어요. 손님은 신부가 물로 손을 씻은 후 바로 나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누워 잠시 쉴 것을 말했습니다. 신경부인과 상극이었던 신부는 아무 반찬이나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런 데 가라고 명령해야 하느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신경부인은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신경부인이 가져온 생선을 손질하고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생선이라며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손자처럼 대우해주라며 신경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신부는 누워있는 손님에게 다가와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며 신경부인 몰래 용돈을 주고 조용히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경부인이 괴롭힐 때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씀하며 웃었습니다. 손님은 그러한 배려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신부가 떠난 후 한동안은 집안이 평화롭고 신경부인도 손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신경부인은 손님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님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생일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신경 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남편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생일을 축하해주러 올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감사했어요. 저를 과거에 구박했던 일들이 시어머니의 섬세한 배려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셨다 돌아오자마자 몇 시간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는데 그 후에 저를 위해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기운 없이 앉아 있는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상적으로 생일상을 차리는 줄 알았는데 이건 제사상이었어요. 제 할머니가 놓치지 않은 미역국 대신 멀건탕국이 있었고 잔치상에는 없어선 안 되는 잡채가 없었으며 제가 먹지 않는 생선인 동태전까지 상에 차려져 있어서 눈앞이 멍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신중하게 생일상을 준비해 오신 것을 생각하니 먹어야 한다며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생선 알러지가 있어서 동태전을 거절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어버리고 신이 나셔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것을 찾았더니 다시 내게로 뛰어들어서 곤봉을 들고 나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내 소리에 밖에 있던 아버지가 들어와서 시아버지는 미쳤냐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시누이가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몸을 흔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조용해졌고 시아버지와 나도 멈출 수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는 어젯밤 남편이 부탁해준 생일 파티를 준비하러 왔다가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진실로 나아지자 며느리는 억지로 물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풀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강하게 물었는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위로 솟아 있었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신의 손에 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말했다. 당장 집을 나가세요. 당신이 누군데 나가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야. 내가 말하기 전에 집을 나가세요. 나 왜 나가? 나는 어째서 나가? 나는 실컷 며느리 생일상을 준비했더니 나를 쫓느냐. 생일상이라도 이거야? 그러게요. 정말 감히 하지 마세요. 나는 저번에 해준 생선이 집에서 마지막이라고 말했죠. 먹지 못하는 생선은 계속 왜 하세요? 일부러 그런 거죠. 알러지 있어서 그만 거짓말해요. 천연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요? 이제 말할 것이 더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어딜 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비랑 사라졌다가 이젠 나가라고. 누가 주세요? 나는 못 나가. 나가려면 너희들 모두가 다 나가세요. 이 여자가 어째서 그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다고 내가 모르나요? 그렇게 끝났던가 의문을 가진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질 뿐이다. 현실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궁극을 짐작해보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이나 가족,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감정과 사건으로 가득 찬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함께 이야기의 궁극을 상상해보면서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들뜨어 오른다. 반드시 그들의 이야기가 어디론가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고 싶다. 멍하니 있었어요.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셨고 저의 방으로 와서 정리해 주셨어요. 걸레를 가지고 방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얼마 후에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오셨어요. 시누이가 밥상을 차려준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밥상에는 새콤한 미역국, 차돌박이의 잡채, 참기름에 버무려진 나무까지 차려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밥상을 차려준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생일을 축하했고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며 웃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시누이는 따뜻한 생일상을 준 것에 감사했고 고생한 것을 다 안다며 남편이 올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시누이가 울지 말라고 말하며 먹으라고 하자 저는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말끔히 비웠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시댁 여행을 마친 후 나의 시누이는 한결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경 써 주었고 출산 후에는 제 배월을 돌아봐 줄 정도로 세심하게 케어해 주었어요. 특히 출산 후에 변이 괜찮지 않을 때 그녀는 푸른 주스를 준다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배려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은 출산 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그를 통해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 집안의 모두가 기뻐했고 집안은 밝고 환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몸이 회복되자 시아버지는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출산 때문에 많은 일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나의 시댁의 멤버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매주 주말에 시골로 찾아가 얼굴을 뵈며 지냈어요.
시골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가족들에게 소소한 야채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계신 아버지는 한 달, 두 달이 지남에 따라 몸이 점차 회복되는 것이 보였어요. 저 또한 그때의 충격을 잊을 만큼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보낸 일상 속에서 그때 일들을 저버리는 듯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그때의 일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의 일들이 가끔씩 떠오르면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바쁘게 살면 그 일들을 다시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우선은 남편의 말대로 바빠서 그 일들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어려울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초라해진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해요.